2021년 인천 온택트 공기업 및 글로벌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우수기업체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우수한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가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번 온택트 기업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채용시장 흐름에 맞춰 공기업 및 글로벌 우수기업체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해드림으로써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인천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가진 우수한 기업체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가 풍부한 도시, 나와 기업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도전하고 인천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천시의 동반자로서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온택트 공기업 및 글로벌 기업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될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호흡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하나하나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관광공사에서 경영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여기 두 분보다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으로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노무처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안윤환 대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두 기업을 우리 취업준비생들 다 알아요. 너무나 좋은 직장인 것도 알고 있고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너무나 가고 싶잖아요. 예,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에서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이고요. 한국관광공사와는 달리 인천에서 직접 출자했기 때문에 한국 전체를 관광 진흥하기보다는 인천 지역을 특화해서 관광 진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서 인천 지역 주민에게 행복을 다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국내외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관광 목적지로서 인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인천관광공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건설하고 그리고 운영 관리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국가 항공 운송과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역시 우리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걸 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 그리고 해외 공항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사업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새롭게 안 사실인데 지역 개발도 하시고 또 해외 네. 사업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해외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쿠웨이트에 있는 쿠웨이트 4터미널을 저희가 운영권을 수주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몇 분 나가 계시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탐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공항 운영 사업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공항 사업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얻은 이 노하우를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나요? 직원들이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죠. 누구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 좋은 건 아는데 이거를 딱 5글자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뭐 어때서 좋다.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최고의 기업 5글자 최고의 기업 이렇게 최고의 기업 좋네요.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제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앙 공기업까지 합쳐도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기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사하게 되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분야는 뭐 다를 수 있지만 들어오셔가지고 한 업무에서 전문성을 좀 기르다가 다른 업무도 저희가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거든요. 뭐 전시장, 국제회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호텔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 치면 다른 업무를 또 할 수 있는 수당보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야가 맞는지 찾아갈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분야를 경험했지만 인사노무 분야가 제일 맞다 싶어서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지금 경영지원 팀장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충분히 수행이 됐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기업. 공항사 힘들겠어요?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그럼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젊은 피 기업. 젊은 피 기업. 좋습니다. 저희 조직이 그렇게 많이 오래된 조직이 아니에요. 뭐 다른 공기업과 물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999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20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50년 이상 되어가는 이제 보통 이제 공기업들보다는 좀 젊은 조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 문화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있는 직원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젊은 그 느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좀 유연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뭐 공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 신입 직원이 만약에 입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닌다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워낙 젊은 직원분들이 뭐 자기 주장도 있고 개성도 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서 아무거나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 조직 같은 경우 많이 유연한 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뭐 뒤편에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은 좀 여쭤보긴 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유연하다라고 많이 느끼신 거예요? 문화나 제도 뭐 경험했던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공기업이라 하면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뭐 정해진 대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게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그게 또 본분이 맞는 거고. 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연한 사고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뭐 업무를 하면서도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뭐 혁신적인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뭐 낸다고 해도 그걸 최대한 유연하게 좀 들어주고 뭐 그게 다 인정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는 그런 문화는 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걸 네. 잘 수용한다. 네, 수용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노력을 한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공항공사는 그러는데 관광공사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네. 수평적 조직 문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상당히 젊죠. 네네네. 저희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출범한 사례이긴 한데 2015년에 재설립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새로 공채로 한 30명 이상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총 인원이 정원이 119명인데 네. 그중에 한 40명 이상이 이제 아주 젊은 피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국제공항공사도 유연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대신 나올 수 있지만 직원이 나가기보다는 팀장님이 직접 나가라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네. 유연한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광을 하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자기가 여행했을 때, 뭐 네. 관광을 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 인천관광공사다.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임지고 맡아가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사업에 녹여서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유연한 조직 구조, 젊은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팩트인 게요. 제가 이제 채용 설명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팀장이 좀 되면 뒤에 서 계세요. 여기 앞에 신입 인사팀 이제 한 대리급 나오시고 뒤에서 이제 오더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시고. 근데 이게 직접 나오시고 앞에 다른 분이 서 계세요. 이제 젊으신 분이. 유연한 두 문화를 갖고 네. 있는 이 회사를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신입사원 때가 기억은 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 계시면서 이제 신입사원들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일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었던 사례 혹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입사원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직이 너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공기업에 들어오면 그나마 이직이 좀 적긴 한데 이직이 자유스럽게 이제 되는 형태이지만 3년간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배운 게 이제 평생 가서 써먹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들어온 거, 저도 경력사원으로 인천관광사를 들어왔지만 그 전에 전 직장에서도 이게 딱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시절에 3년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태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겠구나 싶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열정페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업무는 충실히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 내는 거를 실력이 뒷받침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도 옛날 신입사원 때는 너무 이제 20년 차가 나서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까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형태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신입사원들 중에 3년 내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보면 더 코치해주고 싶고 더 이끌어주고 싶고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입사 후 딱 3년이 되게 중요하다. 3년이 중요하다. 3년 이후는 뭐 바뀌나요? 3년 이후에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더라고요.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담당자님 혹시 신입사원 때 기억나세요? 저 오히려 지금 나와서 팀장님께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입사한 지 한 8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좀 중간층 정도 되는데 제가 신입 직원 때 경험이나 그리고 지금 신입 직원분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좀 질문이라든지 잘 모르면은 아무래도 뭐 선배분들한테 물어보는 걸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고민하다가 뭐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업무를 했는데 잘못하거나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만 그냥 선배분들한테 물어보기만 했더라도 그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입 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선배분들한테 다가가서 많이 좀 물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봐라. 네. 저도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게 엄청나게 물어보러 다녔어요. 진짜 귀찮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떠올려보면 여러 부서에 다 가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더라고요.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3년간 열심의 행동이 물어봐라. 그거네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아침 일찍 오고 이것도 좋은데 많이 물어보고 네. 많이 깨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스펙, 그다음에 서류, 이제 필기 전에 면접 전에 이렇게 흘러갈 텐데 먼저 앞 단계에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는 게 좋겠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요즘에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 많은 스펙들을 준비하느라 정말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조금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항공사부터 할까요? 네. 일단 자기가 경험을 했던 것이나 뭐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용에 지원을 하려면은 일단 채용 공고를 많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웬만한 채용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용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걸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고문에다가 공고문을 보시고 거기 평가 항목도 있고 뭐 평가 뭐 비율, 비중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평가 관련되어서 특히 채용 공고문을 잘 읽어 보시고 지원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도 공고문 많이 보거든요. 그 공고문이 제일 읽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너무 길어서 솔직히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힘들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공고문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읽어봐라. 거기에 힌트가 많이 놓아졌다. 네네네. 팁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공고문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쓸 때 뭐 저희는 인천관광공사인데 한국관광공사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붙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다가 틀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취업준비생들이니까 이런 지원서를 쓰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에 지원할 때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거랑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 써넣을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꼭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는요 앞에 인천이 다 붙어요. 인천관광공사. 저희도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말고 한국공항공사 있는데 가끔 틀리시는 분 계십니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많이 예. 있어요, 은근히.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고문 보세요.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 취준생만 알 수 있는 팁을 하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20년 전이고 한 8년 전에 나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했었다. 나만의 핵심 비기 하나씩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사에 관련된 건 아니고 생각나시는 난 여기에 집중했더니 결국 합격한 것 같다. 우리 공항공사부터 할까요? 저도 꽤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기 좀 조심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뭐 면접 관련된 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네. 일단 면접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 맞지만 면접까지 가시면은 가장 지금 채용 담당자로서 제가 직접 지원자분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평가위원분들의 몫이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면접하러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뭐 틀렸든 맞든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눈에 가더라고요. 내용이 좀 뭐 완전 엉망이다 뭐 그렇더라도 일단은 생각이 나는 그런 지원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면접에 임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채용 담당자나 평가관 분들이라면은 뭐 웃는 낯에 뭐 침을 뱉진 않기 때문에 얼굴을 좀 펴고 긴장은 되시겠지만 최대한 펴고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저는 이제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자기소개서는 저도 썼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소개서 쓸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었을 시절이었는데 그때 여러 군데 그때는 IMF 이제 직후여서 대부분 기업에서 안 받아주는 채용도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한 달 정도 자기소개서를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썼다 고치고 어느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한 달간 공들여서 썼던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계속 고치면서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면접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가 다 동일합니다. 이걸 보면은 빽빽하게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거는 수백 장 봐야 되거든요.
면접관들이 점수를 채점을 하거나 이럴 때 참고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쭉 나열이 돼 있으면 읽다가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경험을 녹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알기 쉽게 뭐 특장점들을 딱 이렇게 짚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쫙 써 있는 건 빨리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딱딱 포인트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손이 더 가게 됩니다. 한 번 눈이 더 가게 돼서 읽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서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엔 그 서류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예,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 서류 전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공고문에 보시면은 이제 기업마다 서류 전형에 어떤 항목을 평가를 한다, 어떤 비중을 둔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준비를 그 기업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 채용된 거는 다음 채용까지 적용이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뭐 지난 채용은 이랬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좀 굉장히 상세하게 공고문에다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본다. 그리고 좀 투명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고 그거에 맞는 항목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자기소개서가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자기소개서는 평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면접관분들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분들이 이제 보기에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는 뭐 평가가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저희 지방공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거의 떨어진 일은 없거든요.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인천관광공사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또 목적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학 성적은 항상 갖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없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토익 점수도 없애는 추세지만 맞아요.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토익 뭐 700점 기본 점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700점은 요새 많이 취득을 하시길래 토익, 뭐 HSK, 일본어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였고요. 이거 이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관광공사 뭐 이런 거는 하더라도 일단 통과는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면접 봤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통과를 시키고 불성실하게 작성하시는 분들 뭐 이응 5개라든가 기억 뭐 이렇게 쳐놓고 필기시험을 보러 오는 거는 저희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필기시험까지는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 기업 모두 이제 서류 전형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렸거든요. 그러면 해당 점수가 그래도 사람마다 이제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 점수가 이제 면접 전형 혹은 필기 전형에 같이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개별로 통과하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평가가 되나요? 저희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각 단계별로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네. 이 자기소개서라는 입사 지원서는 면접관들이 보는 자료니까 이응 이걸 5개는 좀 통해서 그렇죠. 이걸로 이제 면접을 시작하게 되니까 기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전 전형을 다음 전형에다가 지금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허들식이라고 하죠. 한번 넘으면 그쵸.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점 요소들이 있잖아요. 잘 챙기셔서 모든 친구들이 다 가점 받는데 내가 안 받는다. 그럼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학 점수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고 약간의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면접 전형은 요새 다 민간 기업도 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토의나 토론하고 PT 발표하고 나중에 임원 면접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몇 년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PT 발표는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1대 다나 이제 다대다 토론 방식 진행하고 마지막 2차 면접, 임원 면접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팁 하나 드려야 되니까 면접 보시면서 네. 나는 이 질문은 항상 했다. 이 질문은 하면은 계속 하는 질문인데 답변도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서 항상 적어달라고 했던 게 우리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적어달라는 얘기는 꼭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질문은 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쉬운 질문 같지만 그 상황에 다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빨리 받아 적으세요. 네. 네, 저희는 면접이 많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뭐 이전 연도하고 똑같이 갈 때도 있지만 바뀔 때도 있어가지고 다음번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직무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공항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주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이제 할 때도 있고요. 그게 보통 1차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직무 능력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임원진 이제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을 했었어요. 뭐 롤플레이를 한 적도 있고, PT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항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저희 홈페이지만 가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저희 공항공사에서 하는 뭐 업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공사 모두 PT 면접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 PT 면접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마다 PT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뭐 답변 대응 능력, 뭐 PT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보는데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지. 저 두 가지 측면 다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PT 면접하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쵸.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느냐. 아까 국제공항공사에도 말씀 주셨지만 사례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뭐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냐. 문서 기획 능력을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작성된 기획서를 가지고 남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본인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려면은 윗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관기관 다 설득해야 되니까 이러한 과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PT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획 능력, 설득 능력 좋습니다. 거의 뭐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아무래도 PT를 이제 만들잖아요. PT 면접을 보면은 뭐 PT를 컴퓨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전지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일목요연하게 이게 한눈에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이제 한 줄로 이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게 늘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면접관 분들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결론을 확실하게 이제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 다 이제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어가셔야 될 게 뭐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한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잘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포인트지.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내가 떠듬떠듬 했다고 해서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네. 예. 뭐 아나운서 뽑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땀을 한 바가지 흘려요, 막 이렇게. 여기서 면접할 때 네. 다 긴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다가 틀렸다 그러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처음 면접장 가서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긴장했다고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그냥 큰 쉼호흡 한번 하시고 하면은 다 문제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긴장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그렇죠.
그 팀장님 보시기에 이제 면접 보는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진짜 자식 같으시겠어요. 그래서 막 떨리고 자식은 아니에요. 같은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같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셔도 네. 괜찮다. 네, 네. 다 이해한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면접 볼 때 지원자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면접자 있으셨던가요? 네, 저는 지원자 중에 아주 느긋하게 교수님처럼 답변하는 직원이 오.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현재 우리 회사에서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긴장은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느긋하게 자기가 생각한 바를 또렷하게 전달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일도 잘하고요. 그 지원자가 지금 직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다 긴장하는데 그분은 네. 정말 자신을 잘 표현한다. 좋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좀 기억나시나요? 저도 굉장히 많은 지원자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꼽아 보자면은 저는 일단 팀장님과 반대되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떠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거의 공황 상태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리 뭐 떨리는 건 저희도 다 면접관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만 좀 잘 전달을 좀 떠는 상태에서 전달만 좀 잘 해주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예 말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평가관분들도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셔야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뭐라도 일단 본인의 주장을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할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들어주시고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상한 질문이죠? 예, 나는 우리 회사를 너무나 사랑하겠죠, 당연히. 90점 이상 만족한다. 90점 이상 이게 어려워요. 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세모는 없네. 좋아요. 왜 세모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뭐 직장인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솔직히 이거 자랑 타이밍인데 뭐 자랑보다 우리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조금 안 좋은가? 안 좋은 게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부터 우리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공기업 비교해서는 위치가 나쁜 편인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종도라는 곳에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종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2개가 있는데 다 톨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타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차를 이용하시면은 톨비가 많이 나오고 출퇴근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직원 할인 안 돼요? 네, 직원 할인이 영종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네. 왕복도 어떤 톨게이트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무료가 되고 무료가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직원 할인은 따로 없고요. 그거는 영종도 주민의 경우에 이제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공항공사에서 그 지역 개발도 담당을 하는데 이거는 추진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랬으면 아니라. 좋겠네요. 저희도 다 많이 희망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톨비가 많이 나온다. 자, 어떤 단점이 좀 있나요? 저는 지금 경영지원 팀장을 맡고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파급력이 우리 직원들한테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오라고 들었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다양하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기의 업무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도 컨벤시아를 저희가 전시장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독립법인으로 있어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따로 있고 킨텍스도 세계 기관에서 출자한 독립회사가 있고 전라도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별도로 이제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 인천관광공사는 그게 한 사업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사업도 또 엄청나게 하니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업무량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네. 예, 알고 계시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또 하시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 맨날 12시에 퇴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직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게 그게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 복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터 자랑할 만한 복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복지라는 게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다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히 저희만 있는 복지라는 거는 사실 많진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복지는 그냥 월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급은 공공기관에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복지는 이제 퇴근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물론 못 가고 있지만 퇴근하고 바로 공항 가가지고 뭐 8시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비금전적인 부분이 가끔은 더 이제 만족도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관광공사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하면은 네. 상당히 좀 복지 제도가 그렇게 좋다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중앙공기업이 오래됐고 기금도 있기 때문에 복지 제도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대기업이다 그러면 우린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 건드렸나요 또? 다시요? 네, 네? 관광공사부터 할게요. 아.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제 대기업은 중앙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금이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공사에는 없지만 다른 복지제도는 지방공기업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언론이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월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랭킹 한 2위에서 4위 안에 들어갑니다. 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2위에서 3위. 부정 언론 찾아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임금이 높다고. 아, 네. 그래서 임금이 지방공기업 수준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 5, 60%는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40%는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괜찮고 복지제도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한 정원의 한 5% 정도는 교육을 대학원 수강이라든가 장기 교육을 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엄청 있지 않을까요? 좋은데요? 들어가 보시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공항공사도 이렇게 소소하지만 행복을 주는 복지가 있을까요? 소소하지만 행복을 주는 복지. 행복 안 줘도 됩니다. 소소한 거. 소소한 거요? 네. 특징적인 복지. 좀 어렵네요, 질문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어렵네. 그러면 네. 다시 질문 드리도록 네네네. 할게요.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네. 직원들이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뭐가 있을까요? 저희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소소한 건데 공항에서 식당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그 영종도 주변에 엄청 저희 많잖아요. 파라다이스 리조트라고 있는데 거기 식당도 저희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부 할인 굉장히 소소한 그런 부분은 저희만이 갖고 있는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되게 매력적인데요. 왜냐면 지금 공항 내에 할인받을 수 있다. 공항 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음식들, 각국의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을 우리 OX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입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다. 동그라미. 그리고 바뀌지 않았다.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회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공사는 어떤 점이 좀 많이 변화했나요? 저희는 대외 인지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광은 다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의 중요성이 뭐 경제산업 파급 효과, 뭐 산업 연관표를 보면은 관광이 제일 높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관광공사가 생기고 있고 인천도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관광을 더욱더 키워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그래서 미션을 바꿨어요. 관광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인천 시민에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을 행안부로부터 매번 받아요. 중앙공기업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도 평가를 매번 받는데 저희 2018년부터 계속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평가고를 최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인지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게 바뀌었나요? 저희는 최근 단기간에 상당히 조직이 좀 커진 조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제2터미널을 2018년에 개장을 했는데 그런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신입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직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편입니다. 제가 2013년에 입사했을 때가 저희 인원이 한 1000명 될까 말까 1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가 한 16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저 이후로도 벌써 신입 직원이 6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분위기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바뀐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궁금할 거예요. 예, 영어가 혹은 영어 성적이 혹은 영어 실력이 회사에 입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동그라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모. 네, 저도 세모를 좀 주고 싶은데. 세모이다. 네. 공항공사부터 할까요? 왜 세모일까요? 물론 입사를 하는데 영어가 전부는 아닌데 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 어학 점수가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제 토익 기준이 80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800이에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800점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것이 지금 800점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은 저희가 일단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일단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영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어 면접을 보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제 편차를 크게 두진 않거든요. 많이 제일 잘한 분과 제일 못한 분의 편차를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진 않는 항목이라 그리고 입사한 이후에도 영어를 절대로 안 쓰는 부서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 어느 정도 서류 통과할 때는 분명히 의미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세모인 것 같아요. 네, 관광공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서류 전형에서 기본 조건으로 700점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저희는 해외 관광객들을 직접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겠다.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업무에 뽑겠다 그러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영어만 활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국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필요하고 다양한 언어가 필요한데 그런 언어를 활용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활용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어느 포지션은 매우 중요하게 네. 보는 포지션이 있고 나머지 일반 사무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허들만 네. 넣으면 된다. 영어 면접이 있나요? 영어 면접은 그런 사람 뽑을 때. 뽑을 때만. 다른 이제 일반 사무직은 영어 면접. 영어 면접 없고요. 전체 다 영어 면접. 저희는 전체 다 있습니다. 음. 네. 영어 면접 때 질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자기 소개 이런 건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네네. 많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저도 취업할 때 영어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최근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뭐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영화를 안 봅니다 하고 근데 합격했어요. 진짜로. 제가 영화를 안 좋아해서 안 봅니다. 네. 그다음 두 번 질문을 했어. 다른 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떨려서 답변을 못하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TO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재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 재수라고 그러죠. 여러 번 지원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이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지원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요새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온 직원도 재지원해서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그거 알아낼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뭐 생년월일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름만 가지고는 뭐 동명이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그 재지원자를 확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까지 가더라도 저희는 면접관 같은 경우는 직전 동일 채용에 오셨던 면접관 분들은 그 다음 채용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 오시는 면접관이기 때문에 뭐 재지원을 했는지 뭐 저 지난번에 왔는데 본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네. 네, 편안해졌어요. 네, 이렇게 우리 두 기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문이 많이 좁혀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지원자분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언제나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면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인천관광공사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난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많이 더 힘들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곧 좋은 날이 또 올 거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신입 직원들 많이 대화를 해보면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다 합격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제가 겪어봤던 분들은 결국에는 다 성공을 하시는 걸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곳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고 노력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의 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